조선판 카르텔 왕의 나라를 삼킨 그들의 회전문 60분 대작. 강화도령의 통곡, 용상은 감옥이었다. 1851년 가을, 창덕궁 희정당. 조선의 제25대 국왕 철종은 등불 아래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 하루아침에 왕이 된 그는 사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용상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안동 김씨 가문의 신복들이 왕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었죠. 이때 예고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며 당시 실권자 김좌근이 들어옵니다. 전하, 야심한 시각에 어찌 홀로 술을 드십니까? 건강을 해치시면 우리 가문의 근심이 큽니다. 김대감, 내 오늘 평안도에서 올라온 상소를 읽었소? 백성들이 굶주려 자기 자식을 팔고 있다는데 왜 조정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오? 내 당장 구율미를 풀라고 명하지 않았소? 전하, 상소문은 글을 아는 자들이나 쓰는 것입니다. 평안도 백성들이 굶는 것은 게으른 탓이지요. 그리고 구율미라니요? 이미 우리 가문의 서원과 문중의 창고로 들어간 곡식을 다시 내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문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나라가 김씨의 나라냐? 이씨의 나라냐? 내가 왕이다. 내 명령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성만 이씨일 뿐 이 나라의 모든 요직과 장부는 이미 우리 김씨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하께서 용상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전하를 선택했기 때문임을 잊으셨습니까? 도장이나 찍으십시오. 정치는 우리가 합니다. 철종은 그날 밤 대궐 기둥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종실록은 이 시기 왕의 무력감을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밤낮으로 탄식했다고 기록합니다.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먹고 퇴직하면 사위와 조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회전문 인사. 현대의 카르텔을 능가하는 조선판 세도 정치의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정사 채널은 조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거대 카르텔, 안동 김씨 60년의 추악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묻게 될 것입니다. 200년 전에 그 카르텔은 과연 지금 사라졌는가? 모든 거대한 악은 처음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조라 불리는 김조수는 정조대왕이 가장 신뢰했던 충신이었습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 어린 세자 순조를 김조순에게 부탁하며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정조가 숨을 거두자마자 김조순은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문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실록은 김조순에 대해 겉으로는 겸손하나 속으로는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평합니다. 권력은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야 힘이 생긴다. 이제 전하께서는 어리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려야 한다. 우선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 자리부터 우리 문중 사람들로 채워라. 다른 가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숙부님, 하지만 노론의 다른 가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수십 년간 권력을 누려온 자들입니다. 반발? 그들에게는 작은 현감 자리나 판관 자리 몇 개 던져주면 된다. 핵심은 인사권과 군사권이다. 왕의 도장을 찍는 자가 우리 사람이고 대궐 문을 지키는 자가 우리 사람이면 그게 바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도의 시작이다. 김조수는 정교했습니다. 그는 한명회처럼 요란하게 공신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국가의 공식 시스템을 회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김조순이 권력을 잡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중앙요직의 80%가 안동 김씨와 그들의 인척으로 채워졌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은 실력이 아니라 학렬과 족보였습니다. 현대의 낙하산 인사와 회전문 보직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카르텔이 형성되자 조선의 인재들은 절망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도 안동 김씨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한직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반면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의정 자리가 예약되어 있었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실록은 인재들이 숲으로 숨어들고 아첨하는 무리만이 대궐에 가득했다고 당시의 참상을 전합니다. 왕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가문을 지키겠다는 욕망으로 변질되었고, 그렇게 조선의 숨통은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변사 카르텔의 은밀한 작전 지휘소. 현대의 카르텔이 특정위원회나 폐쇄적인 사조직을 통해 국가 예산을 주무르듯 조선의 카르텔에게는 비변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여진족과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임시 국방기구였던 비변사는 세도 정치기에 접어들며 인사, 행정, 재정, 국방을 모두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기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비변사를 차지한 이들은 9할 이상이 안동 김씨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공식 정부는 마비되었고, 모든 결정은 김씨 가문의 사랑방에서 미리 정해진 뒤 비변사에서 형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번에 삼남 지방의 세금을 감면해 주라고 하셨군. 어찌 생각들 하시나? 대감, 지금 우리 문중에서 짓고 있는 제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세금을 감면하다니요? 전하께는 국고가 비어 불가하다고 보고하면 그만입니다. 대신 세금을 더 걷어 우리 가문의 자금줄로 쓰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전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그리고 이번에 비는 병조 판서 자리는 자네 사위에게 주기로 했네. 대신 내 아들이 다음번에 영의정이 되는데 토를 달지 말게나. 이것이 바로 회전문의 실체입니다. 국가의 안위보다 가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곳. 비변사는 더 이상 국방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르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익사업본부였습니다. 실록은 비변사의 권위가 하늘을 찔러 왕조차 그들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 요직을 특정 인맥이 돌아가며 차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200년 전 비변사에서 이미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변사를 장악한 이들은 국가 예산을 사유화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도 그들은 화려한 잔치를 벌였고, 국가의 성벽이 무너져도 가문의 제실을 짓는데 수천 냥을 쏟아부었습니다. 왕은 비변사에서 올라오는 결과 통보서에 도장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실록의 한 구절은 당시의 상황을 뼈아프게 묘사합니다. 나란 일은 김씨 집안에서 정해지고 대궐에서는 오직 예만 행해질 뿐이다.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욕망에 침식당했을 때 조선이라는 배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타랑 금수저를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다. 카르텔의 가장 큰 죄악은 미래 세대의 희망을 뺏는 것입니다. 조선 사회의 유일한 상층 이동 사다리였던 과거 시험. 하지만 안동 김씨 카르텔은 이 사다리마저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과거 시험의 타락상은 현대의 입시 비리나 채용 비리를 우습게 만들 정도입니다. 시험 문제는 미리 유출되었고 채점관은 김씨 가문의 신복들이 독점했습니다. 이제 과거장은 실력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가문의 위세를 확인하는 축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선비 시험장에서 나오며 통곡한다. 내 20년을 산속에서 썩으며 글을 읽었거늘. 어찌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시험 시작 전부터 시장통에 돌고 있단 말이냐?
안동 김씨의 자제라면 글자 한자 제대로 못 써도 급제를 시켜주니 이 나라에 도대체 공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복에 글 공부만 한다고 되는 세상인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실력보다 중요한 법이지. 우리 숙부님이 차점관인데 내가 떨어지겠나? 자네는 평생 그 낡은 책이나 읽으며 굶어 죽게나. 실록은 당시의 과거 시험을 박과나 김과라고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특정 가문의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시험지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의 자식인지 미리 표시해두는 수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현대의 부모 찬스가 조선시대에는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가문의 혈연들만 요직을 채우니 국가의 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간 카르텔의 자제들은 백성을 돌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관직을 투자금 회수처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돈으로 산 자리이기에 부임지에 내려가자마자 백성들을 악착같이 수탈의 본전을 뽑고 가문의 상전에 바칠 뒷돈을 마련했습니다. 실록은 관리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아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고 통탄합니다. 공정의 사다리가 무너진 자리에는 탐욕의 덩굴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조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카르텔의 수익 사업, 백성의 뼈를 깎다 기득권 카르텔이 국가의 인사권을 독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안동 김씨 일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수령 자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돈을 주고 수령 자리를 산 관리는 부임지에 내려가자마자 투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그 화살은 고스란히 아무 힘없는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조선의 세금 제도인 삼정은 카르텔의 합법적인 약탈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복에 내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 한양 김대감 댁에 바친 돈이 무려 5만 양일세. 그런데 이 고을 세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 당장 내일까지 2배로 늘리게. 사또, 이미 백성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더 거두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법에도 없는 세금을 어찌 더 걷겠습니까? 법? 이 고을의 법은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100골포를 써서라도 걷어오란 말이다. 그리고 저기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지 않나? 걔들도 군대에 가야 하니 세금을 내야지. 황구첨정이라 이름 붙여서 싹 다 긁어오란 말이야.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종실록과 당대 기록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이미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신에까지 군포를 매겼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이웃의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인징, 친척의 세금을 떠맡기는 촉징까지 횡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문이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나라님, 전하, 대체 어디 계십니까? 관아에서는 죽은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를 가져가고 이제 돌 지난 제 아들놈에게까지 세금을 내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저 김대감네 소나 말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중앙의 카르텔과 지방의 관리가 결탁한 약탈 네트워크의 실체입니다. 한양에서는 안동 김씨가 요직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대가로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을 쥐어짜는 악순환. 현대의 일부 권력층이 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수익을 나눠 먹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카르텔의 원형이 200년 전 삼정의 문란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정조실록 이후 조선의 국고는 비어갔지만 안동 김씨의 가문 창고에는 은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공적 시스템이 사적 욕망에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 국가라는 울타리는 백성들에게 가장 잔인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허수아비 왕들 용상 위의 인형, 왕권을 가스라이팅하다. 카르텔이 장기 집권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작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치자의 무력화입니다. 안동 김씨 일가는 왕이 똑똑해지거나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60년 동안 그들은 왕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가스라이팅과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궁궐에 앉아 있었지만 그 주변은 온통 김씨 가문의 신복들과 상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왕이 보는 모든 정보는 검열되었고 왕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오늘 지방 수령들의 비리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어 비변사에 서류를 요청했거늘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오?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게요?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나란 일은 김좌근 대감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터인데 어찌 옥체를 상해가며 직접 보려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그저 저희 가문이 준비한 연회나 즐기시고 대통을 잇는 데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하가 이 나라에서 오래 사시는 길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서류 한 장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너희 김씨들이 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전하, 화를 내시면 명줄만 짧아질 뿐입니다. 전하를 저 강화도 갯벌에서 데려와 이 비단옷을 입혀드린 게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전하가 왕인 이유는 우리가 전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하는 내일이라도 다시 논밭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도장이나 잘 찍으십시오. 정치는 전문가인 우리 가문이 다 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심리적 감금입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철종은 임금으로서 무언가 결단을 내리려 할 때마다 안동 김씨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후계자가 될 만한 똑똑한 종친들을 역모로 몰아 죽이거나 유배 보냈고 왕에게는 술과 여자만을 권하며 정치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60년 동안 조선의 왕들은 용상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영혼이 말라갔습니다.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카르텔의 인질이 되었을 때 국가는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카르텔의 등살에 시달리다 23세의 나이로 요절했고 철종은 강화도에서의 순박했던 성정을 잃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허망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카르텔은 왕권을 수호하는 신하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기생충들이었습니다. 정사는 이 시기를 왕권이 땅에 떨어져 먼지보다 가벼워졌다고 탄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한 이익 집단이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할 때 그 조직은 반드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200년 전 조선의 왕들이 흘린 눈물은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카르텔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맥 카르텔 -P로 맺어진 거대 요새, 그들만의 천국? 기득권 카르텔이 권력을 영구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이나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피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는 조선의 핵심 가문들과 거미줄 같은 혼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왕실의 장인이 되는 것을 넘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언관 자리를 장악한 가문들과 협사돈을 맺으며 그 어떤 비판도 원천 봉쇄하는 생물학적 카르텔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조정은 공적인 토론장이 아니라 한 집안의 제삿날 모여 앉은 친척들의 응접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조대감, 이번에 우리 집안 막내딸과 조대감댁 차남의 혼사를 서두릅시다. 비록 지난번엔 우리 가문과 대감내 가문이 비변사 자리를 두고 잠시 얼굴을 붉혔으나 사돈이 되면 다 해결될 일 아니겠소? 대감, 그거야말로 나라를 위한 길이지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한 배를 타면 그 누가 감히 우리에게 상소를 올리겠습니까? 전하께서도 외척들이 이리 화목하니 안심하시겠지요. 그렇지. 혼인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 가문의 주머니와 대감댁의 칼자루를 합치는 것이지. 이번 혼사가 끝나면 내 사헌부 대사원 자리를 대감댁 조카에게 넘겨주겠소? 우리 가문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가라고 생각하게나.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주요 요직에 앉은 인물들의 족보를 파헤쳤을 때 안동 김씨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인맥 카르텔보다 훨씬 지독한 형태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안동 김씨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면 그를 심판해야 할 사헌부 관리가 안동 김씨의 사위였고 그를 유배 보내야 할 형조 판서가 안동 김씨의 조카였습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시스템은 카르텔의 혼맥 아래 완전히 질식했습니다. 실록은 조정 대신들이 모두 한 집안 식구이니 나라에 변고가 생겨도 서로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통탄합니다. 이 혼맥 카르텔은 왕실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순조의 비, 헌종의 비, 철종의 비가 모두 안동 김씨였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왕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안동 김씨 가문의 여자들과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에서 나오는 은밀한 대화조차 즉시 김좌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카르텔은 왕의 가족이 됨으로써 왕권을 완벽하게 사유화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정 명문대 출신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이 혼인과 인맥으로 결탁해 정보를 독점하고 부를 세습하는 모습은 200년 전 안동 김씨의 혼맥 카르텔이 보여준 추악한 생존 전략의 변주에 불과합니다. 카르텔의 종말 상가집계, 흥선대원군의 피해 숙청, 영원할 것 같던 60년 카르텔에게도 종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들이 상가집계라고 부르며 비웃던 사내 흥선군 이하응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안동 김씨 대감들의 잔칫집을 돌아다니며 땅에 떨어진 고깃점을 주워 먹고 그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니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카르텔은 그를 만만한 놀이개로 여겼지만 그것은 호랑이가 발톱을 숨긴 채 굶주림을 견디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대감 오랜만이요.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개고기 맛은 잊지 않고 있소. 이제 대감이 나에게 대가를 치를 차례인 듯싶소. 네. 대원군, 어찌 이러십니까? 우리가 전하를 보필해온 공로를 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없으면 조정은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정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니, 자네들 가문의 뱃대지만 채워지지 않을 뿐이지. 오늘부로 비변사를 혁파한다. 또한 자네 가문이 독점했던 모든 요직에서 당장 물러나게. 만약 한 명이라도 거역한다면 내 직접 칼을 들고 자네 가문의 족보를 피로 지워버릴 것이야. 이건 반역입니다. 사대부의 예우를 지키십시오. 백성의 가죽을 벗겨 제사상을 차린 자들이 예우를 논하는가? 자네들이 쌓아 올린 저 비변사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제 이 나라는 이 씨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카르텔의 시대는 끝났다. 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안동 김씨의 권력 기반이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서원을 철폐하여 기득권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고 가문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60년간 조선을 갉아먹던 암세포들이 단칼에 베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록은 대원군의 서슬 퍼런 서슬의 세도가들이 숨을 죽이고 고향으로 도망치기 바빴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숙청은 시스템의 개혁보다는 또 다른 일인 권력의 등장이기도 했습니다. 카르텔을 무너뜨린 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들에게 짓밟혔던 자의 처절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조선 백성들에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단비와도 같은 카타르시스였습니다. 200년 뒤에 거울 카르텔은 진화한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끝난 지 16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뉴스에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매일 같이 듣습니다. 검찰 카르텔, 관료 카르텔, 건설 카르텔.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자리를 나눠 먹으며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세도 정치가 무서웠던 이유는 그들이 악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족과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욕망을 관례와 법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 답안지를 조작할 때 그들은 그것을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배려라고 믿었겠죠. 현대의 고위층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고 퇴직 후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천관예우 역시 그들에게는 그저 인맥의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쌓일수록 국가의 공정은 무너지고 평범한 백성들의 사다리는 끊어집니다. 인재가 실력이 아닌 배경에 의해 좌절하는 사회, 그것이 200년 전 조선이 멸망으로 가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비춰보기 위함입니다. 안동 김씨 60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투명하지 않은 인사, 피로 맺어진 이익 집단이 국가를 장악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화도령 철종이 흘렸던 눈물과 대원군이 휘둘렀던 칼날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카르텔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00년 뒤의 백성들이여, 그대들의 나라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대들의 임금은 과연 자유로운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의 고리를 끊는 것은 깨어있는 시청자 여러분의 눈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공정을 압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안동 김씨의 60년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사 채널 제25회 조선판 카르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는 안녕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